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인공지능,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 말이죠. 그 심장에는 바로 반도체, 이 작은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칩을 둘러싸고 세계 판도를 바꿀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기술 패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이 모든 기술의 뇌를 과연 누가 만들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기술 경쟁의 정점, 그 최전선에 바로 이 2나노미터 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상상이 가시나요? 이 작은 공간에서 세계 기술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경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걸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한 70년 정도요.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947년 벨 연구소의 트랜지스터 발명이었습니다. 이걸로 실리콘밸리가 태동했고 인류는 이 작은 칩 덕분에 달에도 갈 수 있었죠. 80년대에는 일본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1987년에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TSMC를 세우면서 이 산업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가 만든 게 바로 파운드리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분업이에요.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설계만 하는 패브리스가 있고요. TSMC처럼 그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어주기만 하는 파운드리가 있는 거죠. 이 모델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정말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거인이 맞붙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을 보면 이 경쟁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TSMC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설계는 안 합니다. 오직 당신의 칩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이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좀 복잡해요.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자기네 칩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 칩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TSMC가 내세우는 가치는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순수한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 당신의 아주 중요한 설계도는 우리 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우리는 당신의 성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럼 삼성은 어떨까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회사를 다 다녀본 엔지니어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내부 계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럭시 만드는 사업부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고객 입장에서는 내 주문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모델이 진짜 제대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애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원래 아이폰 칩은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시장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이상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 이 핵심 두뇌 설계도를 내 가장 큰 라이벌한테 맡겨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애플은 모든 물량을 TSMC에 넘겨버렸고 이 사건이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신뢰라는 벽을 넘기기 위해서 삼성은 그야말로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기줄로 판을 아예 쥐엎어버리겠다는 정말 대담한 승부수였죠. 그 전략이 바로 세계 최초 원투펀치였습니다. 7나노에서는 EUV라는 최첨단 장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3나노에서는 아예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바꾸는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제공해서 TSMC를 한 방에 따라잡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게아,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게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예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있으면 그걸 그냥 사방에서 꽉 감싸버리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전류를 훨씬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까 성능도 좋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꿈의 기술이죠. 물론 그만큼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한 시도는 결국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맨 앞에서 걸으면서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수율, 그러니까 분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잘 안 나오면서 고생했고 퀄컴 같은 큰 고객사마저 더 안정적인 TSMC로 가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2나노 경쟁, 그리고 앞으로의 판도를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더 이상 TSMC와 삼성, 둘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TSMC, 삼성, 인텔. 근데 맨 아래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일본의 라피도스입니다. 이제 막 생긴 회사인데 목표치는 업계 1위 TSMC랑 똑같이 잡았어요. 인텔도 후면 전력 공급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경쟁 구도는 완전 사파전입니다. 한때 왕이었던 인텔이 왕의 귀환을 노리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라피더스는 일본이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만든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 같은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은 이제 그냥 회사들끼리의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지정학적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돈의 흐름입니다. 각국 정부가 자기 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쏟아붓는 돈을 보세요. 이건 뭐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죠. 반도체가 곧 석유, 무기인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들 미친 듯이 추격해오는데도 TSMC는 오히려 느긋해 보여요. 2026년에 최첨단 칩 가격을 10%나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너희가 아무리 쫓아와도 아직은 어림없다는 시장에 대한 엉창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칩전쟁의 막은 올랐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죠. 이 작은 칩 하나에 전 세계가 목을 매는 이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